안녕하십니까,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42% 올라서 3209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오늘 코스피 거의 장중 내내 보합 수준이었는데 막판에 조금 오르면서 0.4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삼성전자가 거의 7% 가까이 올라서 삼성전자를 빼면 거의 약간 하락한 느낌이에요. 네, 그래서 원래 오늘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 좀 많이 오를 수도 있었는데 다른 좀 악재가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금요일 미국 시장부터 보시면 다우, 나스닥, S&P 모두 다 올랐습니다. 0.4% 정도씩 이렇게 올랐는데 일단은 나스닥이랑 S&P는 거의 사상 최고가 조금씩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다우가 아직 경신을 못했는데 지금 선물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아마 경신할 걸로 보입니다. 지금 보시면 S&P, 다우, 나스닥 선물이 다 한 0.5% 이상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EU랑 지금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. 네, 저번에 이제 일본이랑 15%로 이제 합의가 됐는데 지금 EU 같은 경우도 15%로 이렇게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. 네,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EU가 먼저 됐네요. 그래서 지금 일본이랑 EU가 이렇게 합의가 됐고요. 네,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인데, 일본이랑 EU가 15%니까 우리도 아마 15%로 되지 않을까?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, 일단 확정은 안 되다 보니까 약간 불안한 그런 모습은 있기는 있습니다. 네, 금요일 미국 주요 종목부터 보시면, 일단 테슬라가 3.5% 올라왔습니다. 테슬라가 300불은 확실히 잘 내주지는 않네요. 네, 그래서 300불은 잘 지키고 있는데, 그렇다고 또 올라오지도 못해가지고 계속 300불대 초반,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올해 보시면 여전히 20% 이상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애플도 올해 15% 이렇게 빠져있는 모습입니다. 올해는 애플이랑 테슬라가 이거 양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좀 심한 그런 모습이고요. 좋았던 종목들이 계속 좋습니다. 엔비디아, 브로드컴, 오라클, 팔란티어,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이 올해 계속 좋았고요. 금융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올해 JP모건도 의외로 많이 올라왔어요. 25%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네, 원래 좀 은행주가 재미가 없는 종목인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고요. 그리고 산업재 쪽도 올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. 보면 GE 에어로스페이스가 60% 넘게 올라왔고요. 보잉도 올해는 30%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네, 방산 쪽도 좋죠. 보면 네, RTX 같은 경우도 36%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보잉이 예전에 이제 고점이 거의 400불 가까이 되죠. 네, 보잉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좀 회복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긴 먼데 그래도 지금 흐름상으로 보잉도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어제는 테슬라 정도만 움직였고 다른 종목들 보면 별로 변동성이 크질 않았어요.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170불 대까지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제 더 가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. 팔란티어가 그래도 좀 강한 것 같네요. 2.5% 올랐는데 거의 160달러 근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네,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었는데 지금 EU랑 이렇게 무역 합의도 나오고 선물 시장 이렇게 오르는 걸 봤을 때는 다시 좀 미국 시장이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오히려 지금 일본 시장이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무역 합의 이후에 더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더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또 미국 시장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정말 이끌었습니다. 삼성전자가 거의 7% 가까이 이렇게 올랐는데 드디어 삼성전자가 좀 괜찮은 소식이 나왔어요. 테슬라랑 23조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.
이 삼성 파운드리가 정말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사업부인데 참 이게 고객이 없죠. 고객이 마땅하지가 않아가지고 미국의 주요 빅테크 고객들이 없었어요, 거의.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데다가 납품을 잘 못하니까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파운드리는 더 안 좋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테슬라면 이제 나름 네임 밸류가 있죠. 그래서 테슬라랑 파운드리가 이 정도 계약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좀 고객사가 늘어나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가 됩니다.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거든요. 거의 뭐 1700조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, 그래서 TSMC가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회사가 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. 근데 삼성전자가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가 이제 살짝 다시 TSMC를 조금 따라가는 그런 모습 시작일 수도 있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이 만약에 돌아선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.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 보면 뭐 400조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래서 TSMC의 뭐 거의 4분의 1밖에 지금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이 살아난다 그러면 뭐 상승 폭은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하이닉스가 좀 소외되면서 하이닉스는 1.5%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HBM 좋고 하이닉스 실적도 계속해서 좋은데 확실히 주식은 좀 미래 가치를 많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년에도 하이닉스의 HBM이 계속 잘 나갈지에 대한 좀 우려가 있고요.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주주환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주주환원을 늘리는 그런 소식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보면 좀 배당 쪽, 은행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. 지금 KB금융이 7%, 신한지주가 5.6%, 하나금융주주는 8.8%나 빠졌는데, 아무래도 이 세금 문제가 계속해서 좀,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정부는 확실히 증세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뭐 법인세 같은 경우는 25%, 이게 1% 높아주는 수준이고요. 근데 뭐 법인세 1%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닐 것 같은데 배당 분리과세가 이제 35% 얘기가 나와요. 이렇게 되면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38.5%인데 기존에 이제 종합소득세로 매겼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최고 세율이 49.5였습니다. 그래서 49.5에서 38.5로 낮아지는 거기는 합니다. 11% 낮아지는 건데 문제는 38.5%도 너무 높아요. 이 정도 세금을 내면서 과연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릴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주주환원이 잘 돼야지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 건데 이 정도 세율로 지금 과연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지 의문입니다. 네,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으로 이제 쏠려 있는 이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가져오겠다는 그런 지금 목표가 있는 건데 그러면 주식시장에 상당히 그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. 근데 이 정도 세금 이게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. 지금 국제적으로 봐도 미국이나 이런 데도 거의 20%대거든요. 네, 그래서 사실 이소영 의원이 얘기했던 25%, 뭐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27.5%, 뭐 그 정도로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, 사실 27.5%는 아주 낮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, 네, 38.5%는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서 오늘 배당주들이 좀 많이 타격을 받은 것 같고요. 뭐, 만약에 주식시장이 저런 세금 문제나 이런 걸로 많이 빠지게 되면, 뭐 저런 정부 정책이 좀 후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오르면서 지수는 좀 플러스가 났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조선이나 이런 쪽은 좋았습니다. 네, 현대중공업 4.5% 올랐고요. 하나오션도 8% 이렇게 오르면서 역시 뭐 조선이나 뭐 방산 같은 경우도 잘 버티고 있고요. 올해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들은 워낙 실적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로 이렇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아직 꺾이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.
뭐 그렇다고 지금 주가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올라가서 사상 최고가를 뚫기도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 고점대에서 횡보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 또 3,200대 거기서 횡보하고 있는 계속 그런 모습입니다.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 네. 지금 굉장히 횡보를 하고 있죠. 거의 한 2주, 3주 가까이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그 레벨업이 되면 뭐 3,300 이상 가면서 이제 사상 최고가를 노려볼 수가 있는데 뭐 참 3,200대도 지금 넘기가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합의가 아마 빠르면 7월 31일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일단 8월 1일까지가 데드라인이어가지고 데드라인을 안 넘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8월 1일이 넘어서도 결론이 안 난다 그러면 이거는 주식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지금 컨센서스 자체는 8월 1일 전에 그리고 15% 정도 수준으로 지금 되는 거를 일단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이제 안 좋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그리고 이거보다 혹시 좋게 나오면 뭐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번 주는 뭐 무역 합의 어떻게 나오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